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틀째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한 3일 정도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 주주분들은 오늘도 신고가를 잠깐 터치를 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을지 몰라도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조금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32만 원 선까지 좀 다시 내려와 줬기 때문에 왜 올라갔냐 그럴 거면 하는 생각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화들이 저한테 오시는 건지 지난 영상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한테 화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왜 내리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다음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집중 부탁드리고,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요번 영상에서는 딱 150개까지만 채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강하게 양봉을 쏘아 올리고 나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 기준봉의 하단 부분을 다 끊어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죠. 어디로 분산되고 있습니까? 뭐 로봇, 뭐 바이오,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많이 분산되고 있어요.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몇 종목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에서 순환매가 빨리 도는 거 여러분들도 다 지금 느끼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분산되니까 지금 조선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나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3일 전에, 정확히 3일 전에 17조 원까지 들어와 줬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0조 원 규모로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라면은 우리 시장에 있는 거래 대금이 좀 약하게 도는 시장이었으면은 사실 조선주가 이 정도만 조정이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 밑쪽으로 쭉 조정 받았을 거예요. 왜? 시장에 거래되는 이 자금이 말라 있는데 시장 이슈가 너무나도 빨리 돌고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 넣었던 부분에서 빼서 다른 부분에 넣는 약간 요런 순환 매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잘 돌다 보니까 높이 올라갔었던 곳에서 자금을 찔끔 뺍니다. 찔끔 빼고 여기서 버텨준 다음에 다른 데로 순환 매장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해주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만큼 조정받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단기간으로 지금 얼마나 하락했었죠? 지금 한 14, 15%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나은 상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장 선생이 여러분들한테 현대중공업 브리핑 드렸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아직도 60%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40만 원까지 목표를 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32만 원으로 좀 주가가 축소됐다고 한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상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2025년 때 수주를 받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27년도, 28년도 때 매출 인식이 되는 물량이잖아요. 그럼 지금 2025년도에 매출 인식이 되고 있는 물량은 언제입니까? 22년도, 이제 23년도 요때 물량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물량보다 지금 수주받는 물량이 신조 성과가 더 높은 상태에서 받는 거고 마진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받는 물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따져봤을 때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다른 조선주들도 당연히 2025년, 6년, 7년으로 갈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마진율의 증가,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멘텀이 지난 요 급등, 이 2월 12일 급등, 요거 어떤 모멘텀이었죠? 법안 발의 모멘텀이었죠. 법안 발의 모멘텀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발주가 들어오고 그것이 또 실제로 매출로 인식이 됐을 때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왔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조금 선행을 해서 발주를 한다는 요 기대감까지는 와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매출이 인식이 돼서
수주 실적까지 따이는 약간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오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주가 하락, 단기간으로 이렇게 하락폭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 다른 조선사로 갈아탈까? 예를 들면 뭐 하나오션으로 갈아탈까? 아니면 뭐 현대중공업 빼고 뭐 다른 섹터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주들은 여러분들 보유하신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고 가져가세요. 홀딩 하라는 의견입니다. 홀딩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신규 자금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매수를 하려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선주들의 조금 또 불타기를 한다던가 그런 자금들을 남겨놨잖아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단기 수익을 채워 넣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장 선생이 2024년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던 AI로 하는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이 RXRX라고 해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즈라는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오른쪽이 템퍼스 AI라고 하는 AI 의료 관련 미국 주식입니다. 자, 근데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자금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회장님이 계신 소프트뱅크에서도 지분을 취득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투자대가 낸시 펠로시가 진작에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리커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있었던 박스권을 굉장히 크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밑에 좀 같이 보여드리면 밑에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도 굉장히 단기간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신고가, 그 다음에 주도주로 펼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도 낸시 펠로시가 직접 매수를 하면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AI로 관련된 의료와 신약 개발 쪽이 굉장히 핫하다. 그래서 여기에 커플링되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 주식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일정 포트폴리오를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의료 AI 알게 모르게 다 이제 밑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첫 번째 온코크로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로사이바이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로노이까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테카 바이오까지 있습니다. 요 네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규반에서는 조선주들 보유하고 있지만 이 AI 신약 개발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일부 오늘 편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편입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신약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었지만 이때는 모멘텀 쪽으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25년 들어서 이 AI 신약 개발 쪽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들어왔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뭡니까? 트럼프랑 소프트뱅크 손정이랑 오라클 회장과 오픈 AI CEO가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자, 그런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AI로 인한 암 진단입니다. 근데 그것도 개별적인 암 진단입니다. 각자 사람에 맞는 맞춤형 암 진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AI 신약 개발 쪽으로, AI 의료 쪽으로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리커전 파마슈티컬즈, 템퍼스 AI 이 두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소프트뱅크 포트폴리오에서도 실제로 RXRX 보이시죠? 최근 분기에 제일 많이 산 놈이 뭐냐? 리커전 파마슈티컬즈라는 거다. 지금 실제로 소프트뱅크에서도 리커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남들은 다 뭐 반도체니 뭐 조선이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조선주들 가지고 있지만 얘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냅두시고요. 뭐 더 살 생각이나 뭐 덜어낼 생각 아직까지 안 해도 됩니다. 요 생각을 우리는 한 발짝 조금만 더 앞서 나가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 선생의 고급투자 조선 영상 꾸준히 보셨더라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다음 주도주를 한번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장 선생의 고급투자 구독자 혜택 라운지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장 선생이 직접 분석한 AI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에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매수가, 매도가, 뭐 익절, 손절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종목이 있어요.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저희 정규반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둘 중에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유료로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만 당연히 제공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희 정규반 거고요. 여기에 남는 요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구독자 한정으로만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죠. 구독 안 해주시면은 이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독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조선주도에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종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음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오늘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